안녕하세요. 평양아줌마 김소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김일성 별장으로 썼던 온천에 갔었던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제가 완전히 늦게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의 얘기들을 다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이제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봤던 곳, 그리고 제가 저희 그 고모님이 사셨던 이 고장의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 북한에서 살았고 또 여기가 강원도인데요. 강원도에 살았던 분들도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이런 지역인데 이곳이 또 숨어 있는 어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금강 하면 들어보셨죠?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해금강에 호텔을 짓고 대한민국에서 들어가서 지은 호텔들을 다 이제 막 건물 자체를 낡고 어수선한 건물을 몽땅 다 부셔버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도 나오고 하던데요. 이곳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막내 고모님이 그쪽에서 사셨습니다. 어디냐면 답천 하는 곳인데 제가 이곳에 들어갈 때는 군인들 군함을 타고 들어갔어요. 방학이 되면 가장 가고 싶은 곳 1순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무릉도원에 내가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금강이 아주 가깝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침에 그 해금강에서 떠오르는 그 해는요, 한 40-50m 밖에서 떠오르는 해 같은 그런 느낌, 막 집채만한 해가 떠오르는데요. 바다가 그 둥근 해에 쫙 이제 물이 들어서 바닷빛 전체가 이제 붉고, 그리고 거기에 그 청석정의 우아한 바위들이 비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해금강이 왜 이제 유명하냐면 이게 발견된 지가 한 300여 년 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고성군인데요. 고성군에 있는 이 해금강을 그 당시 이제 숙종시대에 이제 고성 군수로 있던 분이 이곳을 발견해 가지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금강산의 빛을 닮았다고 닮은 이제 바다라고 해서 해금강하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바다와 육지의 바위와 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바다에 그 파도에 씻기고 했던 이런 바위들, 그 다음에 이제 강물에 그 호수에 착 떠 있는 이런 바위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래불, 하루 종일 걸어도 먼지 한 점 안 붙는 이런 모래불 하고요. 그 하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바다와 강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는 바위와 돌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고 장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또 전설이 있어요. 3.1포 하는 이 호수랑 이쪽에 보면 무슨 전설이 있냐면 그 하람과 신선들이 잠깐 시로 내려왔다가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돼서 3일간 그 묵어갔다고 하는 이런 3.1포라는 이런 게 있고요. 그곳에 이제 그 개방돼 있는 것이 향로봉 하는 이 봉우리인데요. 정말 이 봉우리가 빗바람에 또 파도에 깎여서 우뚝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독특하고 이게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해금강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방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청석정 하는 곳인데요. 제가 고모님네 집에 군인들 군함을, 해군들 군함을 얻어 타고 들어갈 때는 그때는 들어갈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나오려면 또한 어렵습니다. 북한이 이동이 자유가 없는 나라인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반도예요, 반도. 그런데 이런 곳에 아무런 공장도 없고 중요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곳에 왜 이렇게 경계가 심하지? 그래서 한번 나올 때는요, 초소를 한 10개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군인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뭐 좀 찔러줄 게 있으면 주기도 하고 갈 때 간식 같은 거 좀 있으면 남겨뒀다가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이쪽에 사는 군인들은 그렇게 배고프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볼펜 같은 거라든가 오히려 이런 걸 주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쪽에 이제 청석정 그쪽에 아주 멋있는 유람선 두 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제 그 웅장하고요, 화려하고 그 은백색의 이런 유람선 두 대가 서 있는데, 그래서 저게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저게 김일성과 그 김씨 일가들이 탔던 유람선을 이제 그 세워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청석정 이곳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를 완전히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속속들이 숨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마저도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몽땅 만들어 놓은 게 북한이라는 나라거죠. 참 너무나 아프고 쓸쓸한데요. 어느 날 이제 이곳에 있는 주민들을 육지로 다 내몰았어요. 저희 고모님네도 당연히 이쪽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그 전복과 해삼이 엄청 많은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키조개, 여기 그 양식하는 곳이 있는데 양식보다 자연산이 더 많은 게 이곳이거든요.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게 북한이에요. 아마 이북에서 오신 분들을 답천하는 것을 아냐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강원도 원산에서 살던 애 보고 물어보니까 말은 들어봤다.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의 발길이 이곳으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이 성실하고 노력만 하게 되면 풍족하게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여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업품 같은 거, 공산품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귀합니다. 자체로 생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었던 것이 이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놀랐던 게 굴 같은 거는요, 바다 기슭에, 그러니까 바다로 이제 깊이 나가기 전 그 바다 기슭이 한 3m, 3, 4m 정도는 물이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릎 아래까지 물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밑에 새하얀 거 뭘 깔아놓은 것처럼 한데 그게 몽땅 굴이에요. 따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마다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쫙 퍼져 나갔는데 그거 사람들은 일체 말하자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멸치가 흔한데 여기는 까나리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고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산사업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무슨 가공업 하는 이런 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농장원도 아니고 수산사업소에서 일하지도 않고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고모부 같은 경우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답천리 안에 그 목재로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저희 고모부님이 그 만드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북한 영화 보게 되면 15소년에 대한 이야기 하는 이런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뭐 필요한 상자 뭐 이런 것들이랑 이제 저희 고모부님이 그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걸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는 완전히 외부하는 딴 세상 같은 곳이거든요. 고구마 많고 밤이 정말 지천에 널려 있고 그리고 이제 잔디처럼 달래가 엄청 많은 것이 그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모네 집에 한 번씩 놀러 가게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게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게 되면 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키조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것의 키조개가요, 진짜 이렇게 제 손 막 이만한 이렇게 한데 그 안에 이제 살이 꽉 차 있어요. 북한에서는 완전히 고단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참 맛보기 어려운 게 바로 그건데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다에 이렇게 널려 있는 곳이라서 육지에서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고 한국은 강원도가 제일 춥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강원도는 가장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생산되죠.
그리고 고구마 농사, 그다음 이제 감이 가장 많은 것이 또 강원도 원산이거든요. 북한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런 감 농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감나무 뭐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할 그런 게 못 돼요. 기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는데, 가을 되면 정말 이 온 동네 전체가 완전히 감 빛으로 물드는 이곳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사람들을 몽땅 다 내쫓았습니다. 딱 이제 자기들이 부려 먹어야 되는 인원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농장원들 일부와 그다음 수산사업소에 있는 사람들 일부만 남겨두고 다 문천시로 아무런 주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내쫓은 거예요. 제가 식량취급원으로 일을 하면서 문천에 다녔던 이유도 그것이 바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고급 해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녔었는데, 저희 고모님네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것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왜 쫓겨났냐? 거기서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군사기지가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군사기지가 들어와야 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문천은 정말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도시였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이 행군 시기에 제가 문천에 한 번씩 가보게 되면 도시 자체가 이렇게 시커멓거든요. 거기 그 재련소랑 있고 하는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도시 전체가 너무나 어두운 이런 느낌이 나는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그쪽에 내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움막치고 그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조금 벗어진 곳에 땅을 한 반쯤 파고 이렇게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이제 비닐 큰 거 있죠. 그걸 쓰고 여기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온 사람들이기에, 그러니까 미리 알려라도 줬으면 좀 괜찮은데 알려주지 않고 일주일 뒤에 바로 다 철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 없이 나왔거든요. 정말 이런 얘기는 그곳에서 살던 분들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그런 일화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고모님도 원산 시내에 있는 큰고모네 집으로 이렇게 함께 가서 얹혀 살다가 장사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좀씩 이제 또 조그만 방을 마련해서 살고 이랬었는데요. 후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 그곳에 뭐 이게 뭐 생산되는 해산물도 이제 내와야 되고 이러면서 뭐 김정은 시대 들어서 역도 만들어지고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뭐가 들어갔냐면 동해함대 해상저격여단이 갑자기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그냥 무슨 군인들 기지가 들어온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미사일 기지인가 뭐 이렇게 다 이제 그 뒤에서 웅성웅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동해함대 해상저격여단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이들이 그래도 뭐라도 이게 물자 수송도 돼야 되겠고 하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18년에 그래도 답천역이라는 걸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정말 이게 들어갈 때 해군들 한데 정말 온갖 애교를 다 써, 그때는 좀 어릴 때니까요, 써서 군함을 타고 들어갔고, 나올 때는 육로로 그 한 100리 되거든요, 나오는 길이. 육로로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던 것에 그나마 그래도 역이라도 만들어졌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적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사시를 대비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쫓아내보낸,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건요, 그 아름다운 경관의 해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곳, 그리고 개방하지 않아 놓고 그것에 자기들 유람선을 갖다 세워놓고 일반인들을 접근을 막아버린,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이런 체제라서 너무나 씁쓸하고 아프고,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드리는 저도 참 감회와 함께 언제면 저 땅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를 올리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고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하는 이런 바람도 함께 들곤 합니다. 통일이라는 게 너무나 막연히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자꾸만 뒤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통일이 전혀 필요 없는 거로 점점 각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그나마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러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